안녕하세요. 네, 수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마르쿠스라고 합니다. 네, 마르쿠스는 제 본명은 아니고, 그죠? 예명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 본명은 따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마르쿠스 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약 한 2년 정도 수학 강사 생활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약 한 9년 내지 한 10년 정도는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학 수업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수업이 영재학교 입학 준비이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수학의 내용은 대부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이제 진도 범위로 보시면 되고, 보통 하는 수업은 일반적인 교과 과정의 선행이나 이런 수업은 많이는 하지 않고요. 저희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 중에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에 교과 과정의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교과 과정은 수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업은 영재학교 2차 지필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 수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시 과정이라고 하는 그쪽 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입니다. 수학 강사로서 자신의 특징, 네, 이게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약간 저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랑 구분되는 특징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공부를 좀 시키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켜야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드문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저의 어떤 그 가치관 같은 건데, 공부는 학생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는 사실 그 학생이 진짜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학원의 특성상 저희 학원은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학원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수업이 아니라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학교를 입학하는 걸 목표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한다 이런 식의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좀 약간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어렵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깊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다는 경험, 그리고 그 학생들이 추후에 이제 대학교 또는 이제 직장인이 돼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들은 이제 그 친구들의 어린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났는지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 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뭔가 되게 멋지고 좋은 삶의 모습을 너네들이 갖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조금 보여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학습과 공부의 끝에 본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가 조금 더 용이한 직업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강사로서는 그 강압적으로 공부시키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저를 그냥 갈아 넣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 친구가 지금 언더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을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를 좀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좀 학생 개인에게 맞는 방법의 교재, 그리고 수업 방법, 그리고 수업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학원 자체가 학생 수업을 많이 받지 않는 학원이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좀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그 친구들한테 맞는 방식의 수업과 그런 진행을 한다는 게 강사로서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 방식과 추구하는 방향,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달 또는 3달 일정 기간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수업 끝났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수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학생들이 학원에 정해진 어떤 시간과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쭉쭉쭉쭉 공부를 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학생의 나이와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 시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서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이 친구가 그러니까 보면 효율적일 책, 그리고 어떤 난이도의 책까지 공부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예상되는 점수나 또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 이런 거를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들은 이렇게 하죠. 우리 학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자, 이걸 쭉 공부하면은 이걸 모두 다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커리큘럼을 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의 성향이나 또 학생의 어떤 문제 풀이 능력, 수학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기와 교재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정해진 책과 정해진 루트대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교재를 했는데 이 교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금 늘려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준다든가, 조금 아이들이 세심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약간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또 그 다음 과정 갈 때는 이 교재는 굳이 이 아이들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 교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그 교재는 건너가고 다음 좀 더 효율적인 교재를 선택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학생들의 성향과 능력에 맞춰서 교재를 선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강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 이게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합격했을 때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도 물론 굉장히 기분도 좋고 기쁘긴 한데, 저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는 좀 나이가 좀 많아져서 30대 초반이 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뭐 직장인이 되거나 사회인이 돼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 가끔씩 연락 오거나 또는 뭐 만나서 뭐 이제 얼굴 볼 일 있으면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영재고 과학고 준비했던 친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 생활에 대해서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을 대부분이 좀 잘 풀려서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랑 앉아서 얘기해보거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때가 제일 선생으로서 보람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다녀요, 뭐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르쳤던 친구들은 요즘에 이제 사실 석박사 과정을, 박사 과정이죠. 박사 과정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어떤 공부, 연구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선생으로서 가장 좀 보람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재고과학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영재고나 과학고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좀 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선생으로서 아이들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고 작성이 돼 있는데, 네, 학원 홍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네, 이제 제가 하는 수업과 저희 학원이 정확히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영재고 수업하는 선생님이네라고만 이제 아실 수도 있고,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학원 얘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반에 학생들의 수가 많으면은 이제 6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반들은 4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명까지가 사실상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데, 각 과정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면은 이쪽 과정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학생의 어떤 나이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의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교재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반이 만들어지면 그 반으로 쭉쭉쭉 가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행으로 다른 과정과 같이 듣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지금 시기에 수강하면 가장 좋은 효과적인 수업들을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 오시면 좋아요 라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 나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수업의 난이도 또는 수업의 방식이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학생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너무 버거워요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쉬워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영재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하고 딱 맞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뭔가 조금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건 너무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 또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조금 나는 좀 관리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때까지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는 거의 진도 부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이 반에 들어가서 수업 받으세요가 아니고 학생의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해서 교재라든가 계획을 좀 만드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네, 뭐 아주 잠깐 뭐 이게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네, 저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한 해에 저희가 영재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의 수가 대략 한 15명 내지 10명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가 대략적으로 전체 인원 대비 많을 때는 80%까지도 영재고 과학고 합격을 했었고, 뭐 적게 잡아도 60% 정도는 영재고 과학고에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네, 자랑이긴 한데 저희는 영재고 합격생이 과학고 합격생보다 더 많아요. 약간 그게. 그러니까 영재고에 예를 들어 10명이 이제 지원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명 정도가 영재고를 가고 한 2명 정도가 과학고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영재고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이유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입시 실적 부분이 좀 그래도 네, 괜찮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럼 저기서 수업 들으면 영재고 갈 수 있나 봐. 네, 그건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이제 열심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생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 이외에도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성적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또는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내가 영재고 합격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그런 영재고나 과학고를 졸업해서 쭉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제 선배들을 봐왔으니까 그 친구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루트를 가면 좋겠다라든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자 학원의 어떤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과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꼭 학원 홍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네. 굳이 학원 홍보 영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유튜브 그 뭐라 할까요? 저희 첫 페이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소개 영상 같은 걸 좀, 네,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이제 2024년 영재학교 지금 열심히 원서 접수도 하고 계실 거고, 막 자기소개서 막 쓰고 있을 텐데, 올해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위에 보시면은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찾아오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학원의 수업에 관련된 글들이나 또는 수업 관련 자료라든가 또는 영재학교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또 학원에 관련해서 문의하실 수 있는 어떤 저기 소스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블로그로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